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한 카페 직원들이 사업주에게 막말을 비롯해 갑질을 당하고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운 임금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는 직원이 5명을 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업장 여러 개를 5명 미만으로 쪼개 법망을 피해가려 했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근로자의 처지를 살펴줘야 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오히려 합의와 처벌 불원서 작성을 강요하며 피해 직원들이 기댈 곳이 없게 만든 겁니다.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에서만 3곳의 지점을 운영 중인 카페. 카페의 실질 운영주가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원들에게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리가 몇 살? 그런 사람 좀 뭐하고 살았어? 분이 가시질 않는지 폭언은 계속됩니다. 그것도 못하냔 말이야, 이 X들아. 내가 쌍말 해야 되겠어? 직원들은 갑질뿐 아니라 임금 체불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5에서 6일,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실제 수령한 월급은 112만 원 정도. 최저시급으로 따져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운영주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지 않았냐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직원 5명이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운영주는 휴일이나 야간 근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지점마다 사업장을 쪼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퇴근 기록도 공유하며 한 회사처럼 운영됐습니다. 스케줄표는 단톡방에 한 번에 공유되는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이게 5인 미만이 아닌 각 지점이 아닌 이제 같이 돼 있는 지점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같은 참담한 현실을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근로감독관의 어이없는 대응에 또다시 좌절해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가 하면 사전 설명 없이 처벌 불원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한 겁니다. 설명은 따로 안 해주시나요? 어떤 설명을? 학교만 쓰세요. 피해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카페에 대한 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자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안을 재조사하는 한편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페 영업주는 밀린 수당을 지급했고 욕설을 한 기억은 없지만 그랬다면 사죄한다고 취재진에 전해왔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 20대 신호수가 토사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신호수는 중장비의 이동과 장애물을 미리 파악해 사고를 막는 역할로 공사 현장에서 눈과 귀 역할인데 오히려 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는 탓인데 하루 4시간 기초안전 교육만 받고 현장에 투입하는가 하면 엉뚱한 업무에 신호수를 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지난 16일 이곳에서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던 20대 남성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굴착기로 땅을 메우는 작업 중 15m 아래에 있던 신호수가 토사에 파묻힌 겁니다. 신고가 들어온 지 2시간 30분 만에 남성을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구조 대상자의 그 옷가지나 그런 신체 일부가 보였어요. 구조 완료했을 때는 이미 좀 의식도 없고 심정지 상태였고. 사고 당시 신호수가 왜 구덩이 아래에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곳에 신호수를 투입하는 공사 현장의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비 꽁무니에서 누가 접근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호수의 역할이죠. 신호수가 15m 아래로 내려갔을 때에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내려갔지 본인 의사로 내려가지 않았다. 신호수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 제주 에어룹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신호수가 굴삭기에 깔려 숨졌고 올 8월에는 인천에서도 50대 여성 신호수가 굴삭기에 치여 숨졌습니다. 중장비 이동 경로와 장애물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신호수는 근무 중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자격이나 전문 교육 없이 하루 4시간 기초안전 교육만 받으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신호수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캠펌을 조립하고 양동하는 상황에서 용접이 잘못돼가지고 텀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맞아 죽는.
때문에 전문 신호수 양성을 위한 교육과 안전시설 강화가 절실하지만 건설업계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공사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신호수들이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입찰 계약에 관여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대전서구청 비서실장과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민간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명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2일 대전서구청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각종 입찰 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적용해 전 서구청 비서실장 A씨를 조사한 뒤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29일 직위 해제됐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대전시 유성구 호남고속도로 북대전 방향 유성 IC 인근에서 10.4톤 화물차가 옆에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있던 닭 사료가 도로에 쏟아지면서 정리를 위해 일부 차선이 통제돼 사고 지점부터 10km가량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가운데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진로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대전 최초 청사였던 옛 대전부 청사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전국 최초의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유치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유치 중단을 선언한 대전시는 옛 대전부 청사 보존 취지를 되살려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을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옛 대전 부청사에 전 세계 6곳밖에 없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스타벅스 코리아가 실사를 진행하고 내부 검토를 시작했지만 사업은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대전시가 유치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시간과 시장 변화입니다. 스타벅스 측이 최종 결정까지 최소 2년이 필요하고 최근 커피 매출이 감소하면서 고급 매장으로 분류되는 로스터리 증설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밝힌 겁니다. 첫 대전시청사 매입 이후 고중 복원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과 성과들이 스타벅스 유치에만 매달리고 건축 유산의 공공적 가치를 도외시한다는 일부 오해를 불식시키기 바랍니다. 대전시는 스타벅스를 대신할 상업시설 유치에 나서면서 빠르게 원형 복원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원형 복원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1996년 대수선 이후 덧대진 내장재를 제거하는 해체 공사 발주가 진행 중입니다. 옛 대전부청사 매입의 취지인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밑그림도 제시했습니다. 1층은 대전 대표 기업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2층은 경제를 조명하는 전시관으로, 3층은 다목적 홀로 구성하고 옥상에는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조성해 2027년까지 선보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건물 매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공성과 경제적 활용이라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은 스타벅스 유치에 나선 대전시가 4개월 만에 이를 중단해 시민 불신만 키웠다며 매입 목적에 맞는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7일 노후 밸브 파손으로 서산과 태안 등 충남 서북부 4개 시군에서 3일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는 단수 피해를 겪은 주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신속하게 모든 복구를 마치고 노후 수도 설비를 교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8일 금강유역환경청 피해시군 관계자들과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갖고 사고가 발생한 홍성가압장의 노후 상수관 교체 등을 환경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교사노조가 민경배 대전시 의원의 발언이 공립유치원의 가치를 폄훼했다며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육 격차를 줄이는 공교육 역할을 하는 공립유치원의 운영 문제가 매년 불거지고 있지만 시의회는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세금 낭비로만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경배 대전시 의원은 지난 15일 대전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정원이 20% 이상 미달인 공립유치원이 90%가 넘는데 교사 수는 너무 많아 세금 낭비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4대강 보존치 결정으로 운영 재개를 앞둔 세종보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세종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각각 세종보 재가동을 놓고 정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안을 내놓은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재가동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의회가 세종보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최원석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 7명은 최근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종보에 순기능이 있음에도 일부 부작용을 우려해 운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란 겁니다. 특히 세종보 재가동이 불법적 시위로 방치되고 있다며 떼법이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정당한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수도를 표방하는 세종시에서 불법 행위를 떼법에 밀려서 어떤 행정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문제는 시의회가 이미 정반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세종시 의원들은 지난달 세종보 담수가 인공적으로 물을 가둬 일부 관광객들의 유의만을 위한 것이라며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재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은 오는 22일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세종보를 둘러싸고 여야 시의원들의 격론이 또다시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천막농성 200일째를 넘긴 환경단체들은 세종보 가동 촉구 결의안이 정권에 편승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종보 재가동 결정의 민주적 절차도 묵살됐고 환경, 과학적 데이터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법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정부가 지금 보를 재가동하려는 것 자체가 근거 없이 정책을 사실은 180도로 역행하는 그런 불법적인 정책 추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보 재가동이란 정부의 입장은 아직 바뀌지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의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38 민주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38 민주의거 기념관이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기념관 1층에서는 당시 역사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사진과 기념사업회에서 개최한 학생 100일장 수상 작품 등 특별 전시가 진행됩니다. 38 민주의거는 당시 독재 정권에 맞서 1960년 3월 8일 대전 지역 고등학생 1,600여 명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친 충청권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입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3차 회의가 논산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열려 15개 시군별 중점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가칭 K국방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공동 건의에 대해 협의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차등 지급과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건의 등 11개 안건에 대해 토의를 가졌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유흥가와 대학가의 홀덤펍에서 이루어진 불법 도박 운영자와 참가자 30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수사를 벌여 업체 10곳을 적발해 그중 범죄 수익금이 많고 전과가 있는 업주 30대 남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과 도박 참여자 등 30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범죄 수익금 3억 1천만 원가량을 추징 보전한 경찰은 나머지 범죄 수익금 3억 원도 추가로 추징하고 불법 도박 행위 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7분쯤 보령시 남포면 죽도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다에 뛰어든 50대 남성이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보령 해양경찰 구조대에 의해 1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자세한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1학년 학생이 분말 소화기를 뿌려 남학생 9명, 여학생 10명 등 총 1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학생들은 구토와 눈따검 등의 증상을 호소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선제적인 조치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학생들을 이송한 것이라며 다툼이나 난동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유도실업팀 선수 전원이 국가대표에 발탁됐습니다. 지난주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5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양정무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며 앞서 국가대표에 발탁된 3명의 선수들과 함께 장애인체육회 유도실업팀 전원 발탁이란 성과를 이뤘습니다. 같은 날 시 소속 이현아 선수도 금메달을 거머쥐며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령시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 교육을 시작합니다. 교육은 키오스크반과 스마트폰본 등 3개 반으로 나눠 오는 29일까지 10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키오스크반은 식당과 카페, 병원, 영화관 등 자주 접하는 키오스크를 직접 체험해보고 스마트폰 반에서는 스마트폰 문자와 SNS, 스팸 문자 대응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거부감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모건대가 성탄절을 한 달여 앞두고 어젯밤 대전에서 처음으로 높이 11m, 지름 5.5m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를 가졌습니다. 트리 주변에 LED 조명을 활용한 천사의 날개, 루돌프 썰매 등 조형물도 설치해 겨울 동화 속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내년 2월까지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에게 특별한 야경을 선사하게 됩니다.